깊이 우선 탐색 DF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BFS는 이 레이어 순으로 원래 그 출발 노드와 가까운 노드 순으로 탐색을 하게 되는데, 깊이 우선은 한쪽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DFS에서는 스택을 사용합니다. 스택. 그리고 스택에 어떤 노드들을 어떤 순서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가 이제 S를 만났을 때, 이제 S가 출발 노드이고 S의 이웃이 A와 B인데, A와 B를 A, B 순서대로 넣으면은, 예를 들면 A, B 순서대로 넣으면 스택 톱에는 B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B를 빼고 또 B의 이웃인 것들을 넣으면 C, D. 그러면 D, E. 이런 순서대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구현했을 때 어떻게 집어넣느냐, 순서대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기본적인 그 탐색 알고리즘에서 와 같은데, 이제 스택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에 처음에 출발 노드 넣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넣든 차이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넣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A를 넣고 B를 넣은, 그러니까 위쪽이 탑이죠. A를 넣고 B를 넣고요. 그 다음에 S를 이제 뺐고 B를 뺐고, 이제 순서대로 쓰면 S, B. B를 넣을 때 B의 이웃들은 이제 S, C, D니까 S는 이미 방문한 노드니까 C와 D를 순서대로 넣습니다. C와 D를 넣으면 스택 톱에는 D가 있습니다. 그럼 D를 뽑겠죠. 그럼 SB, D. 그 다음에 D를 이제 뽑으면서 D의 이웃들을 넣을 텐데, D의 이웃은 C와 E가 되겠죠. 그럼 C와 E를 넣고, 그럼 E를 뽑으면 E가 나오고, E의 이웃은 다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스택에 뭐가 있냐면 C가 있고, 그 다음에 C를 뽑고는 A가 남겠습니다. 즉, 요 순서대로 간 다음에 다 방문했네. 그러면 되돌아와서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되돌아서 여기로 가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반복문 이용해서 구현한 거고, 스택을 이용하다 보니까 쉽게 DFS 방식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FS 방식으로 이용하면은 별도 내가 직접 스택을 유지해야 되는 비용은 없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호출이 진행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택을 이용한, 스택이 아니라 DFS를 이용한 응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위상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그래프에서 이제 위상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위상 정렬. 그러니까 무방향 그래프에서 그 방향이 없는 그래프에서는 위상 정렬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뭐 만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위상 토폴로지컬 소트라고 하는 것은 방향 그래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방향 그래프는 다음을 만족하도록 그래프 노드에 레이블을 붙입니다. 이 숫자로 된 레이블들을 붙이는데요. 어떻게 붙이냐면은 1부터 n까지, n개의 노드가 있으면 1부터 n까지 중복 없이 하나의 값을 가지도록 요 레이블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붙일 때 어떤 거를 만족해야 되냐면 이런 에지가 방향성 있는 에지가 U에서 V로 가는 에지가 있으면 FU의 값은 즉 U 노드에 할당되는 레이블 붙이는 레이블하고 V에 할당되는 레이블을 비교했을 때 U에 붙이는 레이블의 값이 V에 붙이는 레이블의 값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출발 노드이면 M의 1을 할당했으면 1을 붙였으면은 2와 B는 1보다는 커야 됩니다. 레이블에 가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도 2,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얘가 3, 얘가 2를 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붙여든 이 위상정렬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2와 3을 붙이면 이 A 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위상정렬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위상정렬들은 여러 가지 응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대학 교과에서 선우수 이수체계도 위상정렬의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교과를 수강하려면 얘를 먼저 수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수강하려면 얘를 먼저 수강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 교과에서 선우수의 체계도 위상정렬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그래프에서 주기가 없어야 위상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런 선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만족하도록 레이블을 할 수 없죠. 얘를 2 한 다음에 3을 하면 또 얘와 얘는 이 선에 의해서 그게 만족이 되지 않죠. 그래서 위상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 그래프에 대한 위상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유일한 제약 조건입니다. 이 외에는 위상정렬을 못하게 하는 요소는 없다. 그러니까 주기가 없으면 그 그래프, 그 방향 그래프에 대해서는 위상정렬을 할 수가 없고요. 주기가 없는 방향 그래프를 우리가 DAG라고 합니다. 그래서 DAG라는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에서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DAG라는 건 그래프인데 Directed Acyclic Graph다.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 중에 주기가 없는 그래프이다. 그리고 DAG에서는 항상 소스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 노드라는 게 있고요. 소스 노드는 진입 차수가 0인 노드입니다. 소스 노드는 진입 차수가 0인 노드. 이 노드로는 뭔가 선이 안 가는 거죠. 얘는 밖으로 나가는 노드만 있는 거고, 싱크 노드는 진출 차수가 0인 노드예요. 밖으로 나가는 노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M이 소스 노드가 되어 있고 A는 싱크 노드가 됩니다. 이제 위상정렬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상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알고리즘 생각해 보면 이 알고리즘의 문제 정의는 DAG가 줍니다. DAG. 그러니까 그래프인데 방향성 그래프인데 주기가 없어야 되고요. 이 그래프의 노드의 수는 n이다. 그러면 출력은 모든 노드를 1부터 n까지 레이블링 하는 겁니다.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알고리즘은 재기적 알고리즘인데요. 어떻게 하냐? G가 빈 그래프이면 종료해요. 소스 노드에 O를 할당하고, 즉 O는 처음에는 이제 1이에요. 1을 할당하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엔 그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한다. 그 다음에 소스 노드와 소스 노드에 진출하는 모든 간선을 제거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G'이라 하면 G'도 DAG가 됩니다. 즉 우리가 그래프에서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거기에 간선을 추가하게 되면 주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그래프에서 간선이 없었는데 어떤 간선 하나 제거하면 주기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스 노드와 소스 노드에 집중한 간선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 원래 그래프가 DAG였기 때문에 G'도 DAG가 됩니다. 그러면 소스 노드가 있을 것이고 그 소스 노드를 이용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한번 해봅시다. 너무 크게 그렸긴 한데. 자, 그러면 소스 노드가 얘예요. 그럼 얘한테 1을 할당합니다. 1을 할당하고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런데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한테 1을 할당하고요. 소스 노드와 소스에서 진출한 간선들을 제거해요. 그러면 요게 제거가 됩니다. 얘도 제거가 돼요. 그러면 이제 G'이 요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소스 노드를 하나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소스 노드는 얘 아니면 얘죠. 그럼 얘를 선택합시다. 얘를 선택을 하면 얘한테 2를 주고요. 그러면 이에서 나가는 간선들을 제거하면 되죠. 그럼 얘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없애요. 그러면 요런 그래프가 생기고요. 그러면 얘가 소스 노드가 얘니까 얘를 3을 주고 얘를 제거를 하면 얘만 하나 남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 이제 4 하면 끝나는 거죠. 물론 이 제거를 할 때 얘를 2를 주고 얘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상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알고리즘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소스 노드를 찾아야 돼요. 소스 노드를 찾아야 되는데 소스 노드를 그러면 어떻게 찾냐? 소스 노드는 얘로 진입하는 선이 없어야 돼요. 간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인접행렬은 이렇게 행렬로 되어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없어야 되니까 요 열을 쭉 봐서 이 열 값이 모두 0이면은 걔는 소스 노드입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에서는 열 정보를 보면 되고 인접 리스트에서는 역 인접 리스트가 없으면 불편하겠죠. 그럼 역 인접 리스트까지 유지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면 그 역 인접 리스트에서 empty 리스트인 애들이 이제 소스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소스 노드 찾는 것은 내가 어떤 식으로 그 그래프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매번 그래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값들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이 방법으로 위상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뭘 살펴보고 있었어요? DFS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느낌상 DFS의 응용이니까 DFS를 이용해서 위상 정렬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DFS를 이용한 위상 정렬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DFS를 이용해서 위상 정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DFS는 어떻게 되냐면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이동을 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하면 A에서 B로, B에서 D로, D에서 F로 가고요. 다시 올라오면서 만약 갈 데가 있으면 가는데 갈 데는 없죠. 그럼 어디까지 와요? A까지 와서 다시 또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상 정렬을 할 때 시작 노드는 1이 맞지만 뭘 알 수 있냐면 맨 마지막 끝까지 간 그 노드는 이 노드는 6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제일 큰 번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얘는 그 시작 노드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얘가 가장 큰 값을 받아야 되는 게 그 위상정렬에서의 그 논리죠. 위상정렬의 논리인데 그거를 이용해서
DFS를 좀 응용해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니까 얘를 6을 주면 다시 올라오면서 얘네들을 줘요. 여기까지 4, 5를 주고 그러면 얘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얘는 번호 주면 안 되고 다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가장 먼 데부터 또 수를 주게 되면 요 값이 이런 형태로 DFS를 이용해서 위상 정렬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그 애를 가장 큰 값을 줘서 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백으로 올라오면서 하나 아래씩 주고 또 갈 수 있는 데 있으면 또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좀 더 복잡한 거. 이런 걸 한번 여기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레이블링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소스 노드부터 출발하지 않아도 돼요. 소스 노드부터 출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소스 노드에서 출발하지 않고 얘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시다. 얘부터. 그러면 DFS를 이용하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가면 여기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 있으니까 레이블링 합시다. A, B, C, D, E, F. 그러면 C부터 출발하면 C 출발해서 BFS 하는 형태로 D, E, F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C가 출발했으니까 C가 T가 되겠고 얘가 1번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1번 방문해서 D로 이용을 했어요. 그럼 D가 방문했고 D에서는 E와 F로 갈 수 있는데 E로 갑시다. E로 가면 그러니까 이 알파벳 순으로 간다고 치면 2로 가겠습니다. 2, 3 갔는데 C, D, E 갔는데 E에서는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러면 E가 맨 마지막 노드여야 돼요. E가 맨 마지막 노드여야 됩니다. 그럼 E를 이제 이 리스트에 여기다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제 끝난 거죠. 요거 끝났고 여기로 다시 와야죠. 요거 끝나고는 이렇게 갔으면 다시 이제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럼 E가 갈 데가 또 있죠. DFS에 의하면 여기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T가 F가 되겠고 얘가 4가 돼요. 그러면 얘는 그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F가 이제 레이블링 돼야 되겠고 D로 이제 얘가 온 다음엔 다시 백 해야 되니까 D에 왔는데 D에서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D가 레이블링 돼야 돼요. 그 다음에 D에서 갈 데 없으니까 C까지 옵니다. 그리고 C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멈추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C에서 출발해서 다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 아직 처리하지 않은 A, B를 가지고 하면 A를 가지고 하면
A 간 다음에 B 가고 다 갈 데가 없죠. C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5, 6이 되고 여기에 B, A가 됩니다. 그러면 넘버링이 어떻게 되냐면 6, 5, 4, 3, 2, 1이 됩니다. 그러면 6은 자기 오는 DC보다 크죠. F는 D에서 오는데 D보다 크니까 맞고, D는 BC보다는 큰데 커야 되니까 4면 맞죠. 그리고 A는 2,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DFS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방문한 형태에서 끝나는 순서대로 그 방문한 거에 역순으로 방문한 것의 역순으로 넘버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위상 정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시된 알고리즘은 재기적인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뭐냐면 요 방법을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토포로지컬 소트에서는 이제 empty list를 하는데 요 위에 거를 한번 해보면 요번에도 C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아니, C에서 출발하지 말고, 여기에 어차피 되어 있으니까, for each node in V, G, 요 토포로지컬 소트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요 for node는 A, B, C, D, E, F, 요 레이블의 어떤 알파벳 순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요 V는 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옵니다. 그럼 A는 true로 돼요. 그래서 여기 true가 되겠고, each node인 G에 대해서, 요 노드에 대해서 current node와 next가 안 해야 되고, A는 상관없고요. 아직 방문 안 했어야 되고, edge가 있어야 됩니다. edge. 그러면 BC가 유일하니까, B를 해서 또 제기 호출이 불러지겠죠. 그럼 B를 이용해서 여기로 다시 가면 B가 true가 되고 두 번째 호출이 되겠고, B를 이용해서 하면 D를 가겠죠. 그럼 D가 true가 되고 3번. 이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이 함수들 호출은. 자, D를 갔을 때요. D를 갔는데 D에서는 F로 가겠죠. 근데 F로 가서 F가 true가 된 다음에 요 포문은 할 게 없어요. F는 진출하는 노드가 없으니까 걔를 추가를 하면 이제 이 추가된 거에 여기에 처음에 F가 들어갑니다. F가 들어가요. 그럼 F가 끝났으니까 이거 끝났어요. 끝나서 다시 오면 이제 3 D로 오고요. D도 갈 데가 없죠. 진출되는 게 F밖에 없으니까 끝나요. 그러면 D가 여기서 세팅이 되겠고, D에서 이제 B로 오고요. B도 나가는 게 D밖에 없으니까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A로 오는데, A는 아직 이 for loop에서 next가 있죠. C가 있으니까 C가 그 다음에 방문이 됩니다. 그리고
C는 또 D와 E가 있는데 D는 true니까 가지 않고 E를 가게 돼요. 그래서 E로 갔는데 E가 true가 돼서 E 호출이 돼서 오면 이제 이 과정은 또 끝나게 되겠고 여기에 E, C, A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6 거꾸로 하면 6, 5, 4, 3, 2, 1. 근데 이거는 이 방법은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나 상관이 없어요. 어떤 노드에서 출발하나 정확하게 위상 정렬을 해줍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요 알고리즘은 소스 노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소스 노드를 안 찾고 어떤 노드든지 간에 시작을 하면 이 방법에 의해서 위상 정렬을 해줍니다. 위상 정렬을 해줘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재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DFS를 사용해가지고 위상 정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재기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반복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물론 DFS를 사용하는데요. DFS를 사용하는데 재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위상 정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DFS를 만약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택이 있고요. 그 스택에 이제 0을 넣게 됩니다. 0을 넣고 그 다음에 0의 이웃인 스택에서 0을 빼내고 다시 2, 1 이런 형태로 넣고 또 2를 빼내고 3을 넣고 또 3을 빼내고 5를 넣고 이런 순서대로 2, 5 이런 순서대로 하고 이제 5가 빠져나오겠죠.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끝까지 갔을 때 이 마지막에 우리가 5에다가 5를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제 서팅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방문한 다음에 그러면 얘가 맨 마지막이니까 5.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갔던 게 3. 그리고 그 전에 갔던 게 1. 그리고 0. 0이 아니라 0에서 이제 또 계속 가야 되겠죠. 2. 그 다음에 4가 들어오고 4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2, 0. 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스택에서 이 집어넣었던 거를 빼내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는 원하는 건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면서 이 값들을 찾아가야 돼요. 이 값들을 찾아가는데 맨 마지막까지는 잘 찾아갔지만 요걸 넣기 전에 그 다음에 3이었는지 3을 집어넣게 된 게 1이었는지 1을 집어넣게 0이었는지는 이 스택에서 다 빼버리면 기억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억을 별도로 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자 하냐면 0을 우리가 처음에 넣었는데 뺐잖아요. 뺀 다음에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는데 얘가 처음에 넣고 뺀 엔지 처음에 들어온 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이블들이 지금 여기는 아까는 ABCD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노드들의 레이블 자체가 위상정렬과 상관없이 지금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정해서 요 0을 빼내고 다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냥 0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이제 그냥 처음에 들어간 것과 뺐다 집어넣은 것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음수로 바꾸는 거예요. 음수로 바꿔서 다시 넣는데 우리가 지금 원래 있는 노드들의 레이블이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얘 0의 음수는 0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요 값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0 대신에 마이너스 1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이 빠져나가고 다시 마이너스 1, 2 빠져나갔다가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를 빼면서 다시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값을 여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해보면 3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3 빠지고 3이 빠지고 다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빠지면 마이너스 4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5가 빠지고 나면 다시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빼야 될 게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실제 마이너스 값을 처음 빠지게 되면 이 마이너스 값을 1로 옮기면 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5. 요거의 반대 과정을 하게 되면 5라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DFS를 하니까 DFS를 하기 위한 스택은 S예요. S 스택을 하나 씁니다. 그 다음에 Q라는 걸 쓰는데 이 Q는 아까는 거꾸로 되는데 여기는 그대로 스택에 집어넣어서 스택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5, 3, 1, 4, 2, 0 이 순서대로 해서 이걸 빼면서 얘한테 1, 2, 3, 4, 5, 6 레이블링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Q는 레이블을 붙이기 위한 순서를 만들기 위한 Q예요. 그래서 Q를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X를 뽑은 다음에 원래 DFS는 뽑아서 얘는 버리는데 버리지 않고요. X가 음수이면은 Q에 넣고 X가 음수가 아니면은 다시 푸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0을 넣었다가 0을 빼면서 양수네? 그러면 이 0을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다시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의 이웃들 1, 2를 집어넣게 돼요. 1, 2.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그래서 이 경우는 아까 달리 2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2가 들어오고 2를 빼내고 다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 이웃은 3, 4니까 3, 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가 위에 있으니까 4를 빼내고 다시 넣어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마이너스 4의 이웃은 5니까 5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5를 빼고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겠고 마이너스 6을 빼지게 되면 이 6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Q에 이제 Q에 이 녹색 부분들은 이제 Q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니까 Q에 들어가죠. 또 Q에 들어가요. 4 그러니까 5, 4 이런 순서대로 왔네요. 5, 4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가면은 5, 4 Q의 모습입니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빠지고 3이니까 3을 빼고요. 여기서 3이
빠져나가고 다시 마이너스 4가 들어갑니다. 2, 3의 이웃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면 3이 나오고 마이너스 4가 빠지고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로 왔네요. 이렇게 와서 다시 일로 가서 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3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1인데 1은 빠졌다가 다시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1, 그리고 남는 게 있으니까 0.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은 이 0에서 출발해서 이제 요 한 번 루프가 끝나면 끝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하지 않고 여기서나 다른 노드에서 시작을 하면 이 for 루프가 계속 돌아가겠죠. 그 지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재기전 방법이든 재기적인 방법이든 소스 노드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